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 관세 가운데 약 1,000억 달러를 기업들에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가 영주권 신청 중에 공적 부조를 이용할 것으로 판정받으면 10만 달러 이상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현역 미군들의 배우자와 부모 등 직계 가족들 51명이 구금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미국에서 부모 집으로 귀환하는 청년들이 급증해 2,520만 명으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지원금 중단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 관세 가운데 약 1,000억 달러를 기업들에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환급금이 직접 관세를 낸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일반 소비자들과 중소기업들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관세까지 잇따라 부과되면서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아마존 등 일부 유통업체들은 소비자 소송 등에 대응해 환급금 일부를 환불 또는 가격 인하 형태로 환원하겠다는 방침도 내놓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해방의 날 상호 관세로 거둬들인 세금 가운데 1,000억 달러를 환급했습니다. 전체 관세 수입 1,650억 달러에 약 6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환급 신청액만 1,280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환급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를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에게 환급 절차를 진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환급 대상은 물품을 직접 수입한 기업으로 한정됐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면서 가전제품과 의류, 생활용품 가격이 오른 만큼 결국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했지만 정작 환급금은 기업에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소비자는 이미 비싸진 가격을 감수했는데도 돌려받는 돈은 없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관세는 수입업체가 먼저 납부하지만 상당 부분이 판매 가격에 반영돼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관세를 환급받더라도 이미 인상된 소비자 가격이 자동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 소비자가 체감할 혜택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민주당도 대기업만 환급 혜택을 받고 실제 부담을 떠안은 소비자는 소외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가 무효화된 뒤에도 다른 법적 근거를 적용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10에서 1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조치 역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지만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관세가 유지되면서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관세는 기업에 환급되고 새로운 관세는 다시 부과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미 소비자들은 환급 혜택은 받지 못한 채 당분간 관세가 반영된 높은 가격을 계속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이 일부 카리브해 국가 출신 중 영주권 또는 이민 비자 신청자 중에 공적 부조를 이용할 것으로 판정되면 10만 달러 내지 25만 달러까지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강화된 퍼블릭 차지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영주권 또는 이민 비자 기각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10만 달러 이상의 보증금을 걸어야 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 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미국에 이민 오려는 외국인들에게 미국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임을 10만 달러 이상의 보증금으로 입증하는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하고 나섰습니다. 국무부는 8월 4일부터 도미니카 공화국 등 카리브해 주재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민 비자 신청자들 가운데 일부에게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까지의 본드, 즉 보증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시범 프로그램은 국토안보부와 공동 시행하는 것이며 카리브해 국가들에서 처음 적용하고 전 세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미국 이민 수속을 진행해 승인받아 미국에 오기 위해 이민 비자를 신청하면 영사들이 미국에서 퍼블릭 차지, 즉 공적 부조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정하고 기각 대상으로 분류되면
보증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수속하고 있는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이민서비스국 심사관들이 퍼블릭 차지를 이용할 우려가 있어 기각 대상으로 판정하면 같은 액수의 본드, 보증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영주권, 이민비자 신청자들에게 일괄적으로 10만 달러 이상의 본드,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퍼블릭 차지, 즉 공적 부조를 이용할 것으로 판단돼 기각 대상으로 분류되면 보증금으로 입증하도록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요구액은 6자리로 10만 달러 내지 25만 달러까지인데 영주권을 신청하는 가족 수와 경제 능력 등을 고려해 미국 영사 또는 이민심사관이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신청자들이 이용하면 그린카드 등의 기각 요소로 적용할 퍼블릭 차지 대상으로 SSI, 탄프와 같은 현금 보조는 물론이고 메디케이드 의료보험, 푸스탬프 식료품 보조, 섹션 8에 따른 공공주택 또는 렌트비 보조 등으로 확대해 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퍼블릭 차지 규정이 9월부터 발효 시행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돼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 기각 대상으로 분류되는 이민 신청자들에게 10만 달러 내지 25만 달러나 되는 거액의 보증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 신청 시부터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며 결코 퍼블릭 차지, 즉 공적 부조에 기대지 않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경제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은행 잔고 등으로 미리 입증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작전에서 현역 미군들의 배우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들 51명이 구금된 것으로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군들의 직계가족들은 이민 신분을 조정하고 있는 과정에서 단속에 걸려 구금되고 일부는 추방된 것으로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을 위해 복무하고 전쟁에까지 참전하고 있는 현역 미군들 가운데 외국 태생 배우자와 부모들이 잇따라 구금되고 심지어 추방까지 당하고 있다고 AP통신이 폭로했습니다. AP통신은 법원 기록을 정밀 조사 분석한 결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래 현역 미군들의 배우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들이 51명이나 구금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중에서 8명은 아직도 구금 중이고 최소 6명은 출신국으로 추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민 수속 중인 배우자나 부모들이 이민 당국에 구금된 사실을 알게 된 현역 미군들은 패닉에 빠져 분노를 표시할 틈도 없이 자녀 돌보기 등을 위해 휴가를 내고 있다고 AP통신은 밝혔습니다. 텍사스 포트 블리스에서 복무 중인 한 육군 하사는 7월 어느 날 월마트에 갔던 부인이 6살 딸아이가 보는 앞에서 이민 당국에 연행돼 구금됐다는 사실을 듣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언론 보도와 당사자의 호소로 문제가 되자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이 개입해 이 부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육군 항공기술직으로 10년 이상 복무해온 한 육군 상사는 브라질 출신 부인이 7월 초 비자 변경을 위해 이민 서비스국에 출두했다가 체포돼 구금당하는 황당한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 육군 상사는 부인의 석방을 청원하는 한편 즉각 행정휴가를 내고 부인 대신 자녀 돌보기에 나섰습니다. 해외 배치가 임박했던 한 여군은 남편이 구금되는 바람에 배치 연기를 신청한 후에 자녀 돌보기에 전념하다가 연방 법원의 명령으로 남편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한 공군기술부사관은 합법 신분으로 전환하는 이민 수속 중인 아버지가 이민 서비스국에 예약된 일시와 장소에 맞춰 출두했다가 연행됐다는 소식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 여군은 백방으로 수소문해 아버지가 미주리주 이민 서비스국에서 연행돼 텍사스 아이스 이민 구치 시설에 수감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소재지를 밝혀내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체포된 지 2주일 만에 이미 출신국인 멕시코로 추방된 후였다고 이 여군은 탄식했습니다. 이민당국은 AP통신의 질문에 구금됐거나 추방된 미군 가족들 가운데 7명은 추방됐다가 다시 미국에 재입국한 것으로 나타났고 8명은 추방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명은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외국 태생 영주권자 미군들에 대해 신속하게 귀화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초 군사훈련 도중에 귀화 시민권자가 되는 현역 미군들은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부모 등 직계 가족들이 비록 체류 신분을 잃은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이행정부는 수십 년 동안의 관행을 깨고 이민 신분 조정을 수속 중인 미군 가족들에 대해서도 이민법 위반으로 연행해 구금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시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미국에서 부모 집으로 귀환하는 청년들이 급증해 2025년 말 현재 2,520만 명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급등하는 주거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부모 집으로 돌아와 얹혀 사는 캥거루족들이 코로나 사태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년이 되면 부모 슬하를 떠나 독립하던 미국의 20, 30대 청년들이 부모 집에서 얹혀 사는 캥거루족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부모 집으로 돌아와 얹혀 사는 35세 이하 젊은 층이 2025년 말 현재 2,520만 명으로 코로나 사태보다 많아졌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젊은 층은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렌트비도 감당하기 쉽지 않아 부모 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른바 캥거루족 2,520만 명 가운데 10명 중 7명은 돈을 벌고 있지만 소득으로 물가 급등을 따라잡지 못해 주거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부모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34세의 한 여성은 연봉이 6만 달러인데 남자친구와 렌트비를 반 부담하며 생활하다가 이별 후에는 전액을 부담할 수 없어져 결국 부모 집으로 돌아왔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여성은 렌트비를 홀로 부담하고 학자 융자금 상환과 자동차 할부금 등을 내려면 연봉이 8만 5천 달러는 돼야 하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그에 훨씬 미달해 부모 집으로 돌아와 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젊은 층뿐만 아니라 미국민 전체의 내 집 소유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집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미국 가구 중에 10곳 중 4곳만 스타트홈 구입이 가능하고 나머지 6곳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곳에서도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스타트홈 구입 가능성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역에서 하위권인 47위에 그친 캘리포니아에서 스타트홈을 구입할 가능성은 21.3%에 그쳤습니다. 이 지역에선 스타트홈 첫 집의 평균 집값이 48만 2천 달러나 되는 반면 평균 연봉은 7만 3천 달러로 나타났고 적어도 14만 달러는 벌어야 가능성이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에서 중간인 25위 버지니아의 첫집 마련 가능성은 40.9%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의 첫집 평균 가격은 25만 달러인데 평균 연봉은 6만 600달러이고 7만 5천 달러는 벌어야 스타트홈 구입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5위 메릴랜드의 첫집 구입 가능성은 33.7%이고 평균 집값은 29만 6천 달러인데 평균 연봉은 6만 7,300달러이며 9만 달러 이상 벌어야 스타트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지원금 중단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그동안 정책적 우선순위와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동결됐던 20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 집행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정에너지 관련 사업과 일자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한 청정에너지 지원금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의회의 승인을 거쳐 마련된 200억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지원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권 교체 이후 해당 사업이 정책 방향에 맞지 않고 관리 부실과 사기 의혹이 있다며 예산을 동결하고 환수 절차를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정책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의회가 승인한 예산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법률에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부가 정권 교체를 이유로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동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것으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방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동결됐던 지원금은 다시 지급될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비영리 단체들이 추진하는 태양광과 에너지 효율 개선, 전기차 충전 인프라, 지역 청정 에너지 사업 등입니다.
실제로 지원금이 끊기면서 일부 단체는 직원을 해고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중단됐던 프로젝트가 다시 추진되면서 관련 투자와 고용도 일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도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청정에너지 보조금을 활용한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나 지역 태양광 프로젝트,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등이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원금이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사회 사업과 금융 지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과 관련 일자리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거나 추가 집행정지 결정을 요청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실제 지원금 집행까지는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